암이 정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 되니까 90 이상까지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22세 164일을 사셨습니다. 125세 이상을 살려면 생물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요. 세포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사이보그가 되거나. 암을 정복하면 우리 기도 수명이 밖에 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실망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병마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뼈에 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와대 허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암이 정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저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암을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을 다 정복했어요. 다 치료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0년 이상은 더 살지 않을까? 가요? 네. 지금 뭐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 되니까 한 90 이상까지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지금 이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잔 칼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19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얼만큼 사셨냐면 122세 164일을 사셨습니다. 엄청나게 사셨죠? 예?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2위는 120도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셨는데 나중에 이인장 칼마 할머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세계 최고의 장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되게 우리하고 인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꼴초셨어요. 꼴초. 담배를 입에 달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분 삶이 좀 재밌어요. 게다가 이분이 사셨던 곳에 되게 유명한 화가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사 보면은 뭐 암 정복 기사 보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뭐 암 정복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잖아요. 제발 암 정복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실제로 주변 보시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암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도 언제든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암 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데 암 정복이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실망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암 정복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살 것 같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 질병들이나 특정 어떤 질환들을 다 제거했을 때 우리의 기대 수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제가 잠깐 책을 보면 아마 지금 이 자료가 나왔을 텐데 연구에 의하면 암을 정복하면 우리 기대 수명이 3년밖에 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아기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기대 수명이 결국 3년 늘어나요. 저는 10년, 30년도 아닙니다. 너 30년도 바라지 않았어.
10년은 늘었으면 좋겠는데 3년밖에 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1위도 아니에요. 그 1위는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또 혈관 관련된 질병들을 다 정복하면 우리의 기대 수명은 6.73년 늘어납니다. 6.73년. 그리고 악성 종양, 근데 에이즈도 포함이에요. 에이즈 포함, 악성 종양, 암을 정복하면 3.36년 늘어나고요. 호흡기 질환은 0.97년.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나 뭐 의료 사고 포함해서 부작용 이런 거 합치면 0.92년. 소화계 질환을 정복하면 0.46년. 그리고 감염 같은 경우는 0.45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암을 정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암 정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암 정복해야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을 잃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암을 정복하면 인류의 어떤 생명 연장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는 알 필요가 있으시겠고, 암보다 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는 누구냐?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거의 2배죠? 기대 수명이 2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현대인은 기대 수명이 상당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이제 200년 전에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잘 나간다는, 그 당시에도 잘 살았던 유럽 국가 기준으로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살. 근데 갑자기 늘었잖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보건, 공중보건, 위생, 그다음 의료 발달, 영양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그때 30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30살에 죽은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평균이 30인 거예요.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냐 지금에 비해서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평균이 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이 때 잘 극복하면 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50, 60, 70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18세기, 19세기 그 유럽에서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을 못 넘기는 비율이 3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셋을 낳으면 그 중에 한 아이는 5살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유명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자녀가 10명이었는데요. 한 아이는 몇 주 안 돼서 죽었고, 또 한 아이는 1년 반 만에 죽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첫째 앤이라는 딸이었는데, 그냥 10살 때 죽었습니다. 그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도 그 시기를 지나면 오래 살았는데, 그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30살 살았다가 이게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영아 사망률을 완전히 잡으면서, 지금 영아 사망률은 정말 떨어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의 변화를 보면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떨어지는 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요, 거의. 그러면서 우리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균 수명이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 갖고 있는 조직과 기관의 손상과 관련된 거예요. 혹은 우리 기관 안에 있는 분자의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염이나 사고 등 뭐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요소가 아니라 거의 노화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야. 노화에 의해서. 노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인의 사망의 핵심은 노화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정복한다는 질병을 정복한다는 것은 노화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이 우리 생물이 갖고 있는 그 메커니즘 한계상 어떤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생물학에서 계산을 해보면 사람은 125세 이상을 살기가 힘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125세 이상을 살려면 우리가 이 생물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세포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무튼 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아니면 뭐 사이보그가 되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죠.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암을 정복하면 우리의 뭐 인류의 그 기대 수명이 뭐 드라마틱하게, 혹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10년 이상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이게 기준이 태어난 아기거든요. 65세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 수명이 2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은 이제 바뀌는 거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3년이 늘어요. 3.36년인가요? 지금? 느는데 지금 65세이신 분들은 한 2년밖에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기대 수명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우리가 꽉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기술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수명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암 질환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라는 걸 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망이 어떤 외부적으로 우발적인 것보다 노화에 관련된 거다. 우리 기관과 조직이 시간의 지나에 따라서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상 바로 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매우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의 질병과의 싸움은 노화를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 노화라는 것은 생물 메커니즘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대신 이건 이길 수 있겠네요. 이 질병을 극복하면 뭐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저희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서 좋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생물 메커니즘상 125세를 넘기기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병을 정복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깨달았네요. 우리가 3년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겠네요. 기대 수명,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좀 실망스럽네요. 10년은 더 오래 샀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병들이 정복이 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인류 수명을 늘리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병마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 정복이, 또 심혈관계 질환 정복이 등등 많은 질병 우리를
아파하게 하고 죽음을 이끄는 그런 질병들이 또 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